저희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이고요. 네. 저는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입니다. 저희 핫핑크 돌핀스는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고래류 수족관 감금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와 절멸의 시대에 해양 생태계의 핵심종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사회, 나아가서 지구 공동체 전체가 얻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 연안에 남방 큰 돌고래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인데요. 돌고래 쇼 업체들이 이 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을 해서 제주에서 포획된 돌고래가 서울로 팔려간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20년간 계속 벌어져 왔었고, 그래서 저희 핫핑크 돌핀스가 처음으로 그런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해라, 잔인한 포획, 또 돌고래들의 그것은 죽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또 야생 돌고래 개체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이제 처음 저희 핫핑크 돌핀스가 제동을 걸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제돌이라는 돌고래가 2013년에 처음으로 고향인 제주 바다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비인간 존재들을 가둬놓고 어떤 이윤거리,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 이제 핫핑크 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했던 것이고, 다행히 이제 그게 한국 사회에 큰 어떤 저희가 보기에는 반향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해양 생태계 보전 활동, 그다음에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 동물 보호 활동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돌고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각 활동가들마다 핫핑크 돌핀스에 참여하게 된 계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데 한국에서 이게 문제 제기 없이 계속해서 불법으로 포획이 되어서 되게 열악한 환경의 좁은 쇼장에 갇혀서 쇼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핫핑크 돌핀스를 만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이런 걸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던 현실이 너무 의아하고 말이 안 됐다. 그래서 수조에 갇혀있는 돌고래를 보자마자 이 돌고래는 바다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결심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피켓을 만들어서 돌고래 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2011년 당시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1인 시위를 해도 이거는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죠. 누가 뭐 그냥 피켓을 들고 있네 하고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돌고래 감금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그런 수족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면 예전과는 달리 많은 응원을 받습니다. 이거 잡혀있는 걸 봤더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넓은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수족관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이런 응원의 말들이 되게 많고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피켓을 들고 있으면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게 이제 14년 되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 사회의 이런 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라는 그런 시설이 본질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본다면, 100년 동안의 동물원 수족관은 대부분 다 감금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이제 전시하는 거죠. 아주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비인간 존재들을 그냥 얘네 신기하네 라고 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갇혀져 있는 사육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철창에 사자가 갇혀 있고 고릴라 갇혀 있고 호랑이 갇혀 있고, 그런 원래 서식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런 식으로 봤었고요. 사실은 오키나와에 있는 추라우미 수족관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죠. 볼거리 극대화라는 거를 본질로 하고 있어요. 추라우미 수족관이 자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래상어거든요. 고래상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어류이고, 성체 고래상어가 뭐 16m, 18m 정도 되는데 25m짜리 초대형 수조를 갖다 놓고 18m짜리 고래상어가 25m 수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감금 시설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고래상어 입장에서 크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거죠. 먼 바다를 진짜 자유롭게 떠돌던 고래상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렇게 딱 잡혀 들어와서 좁은 수조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언제까지 즐거움을 느낄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동물원 수족관 업체들은 이제는 걔네들이 여기는 단순한 전시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마치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뭐 복원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이라고 사실 주장을 하지만 본질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감금이 주 목적이고 종 복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거죠. 저희들은 이제 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래 사체, 고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한국에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열흘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밍크고래 불법 포획단이 적발되기도 하고 선장이 구속이 됐어요. 한국에서 바다에서 이제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거죠. 이제 죽여가지고 다 소분해서 어창에 숨기고 이걸 몰래 항구로 들어 올려다가 이제 해경에 적발돼서 선장이 구속이 됐고요. 이게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혼액,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걸 혼액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웃기게도 고래를 보호한다라고 해놓고선 그런 고래 고기를 먹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우연히 그물에 걸린 비보호종 고래들은 시중 유통을 허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예외적이고 변칙적인 허락인 거죠. 고래 보호 국가인데 온라인에서 택배를 통해서 고래 사체를 집으로 주문받을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한국은 고래 보호 국가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먹지 않게 해야 돼요. 고래를 보호한다면서 고래를 먹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고래는 계속 잡혀올 수밖에 없고 왜냐? 이런 공장식 축산이 가능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고래를 먹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나는 고래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래 잡는 걸 그냥 허용하는 거죠. 약간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고래 사체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결국 바다에 살아가는 해양 동물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래 사체의 유통, 판매, 취식을 중단하는 캠페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물 애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구의 기후와 생명순환을 지속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행동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생겼고 시민 의식이 되게 많이 이제 바뀌고는 있는데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이 바다가 해양 쓰레기 천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일상에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바다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본질적인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거다. 특히 많은 비인간 존재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데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인데 이 앞바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남방 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돌고래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낚싯줄이나 뭐 낚싯바늘 이런 폐어구나 폐낚시 도구에 걸려서 돌고래나 뭐 바다거북이나 이런 존재들이 또 다른 많은 해양 동물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례가 저희가 구조하려고 했던 종다리라는 개체이고 2024년 1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구조 작업을 했는데 제주 연안에 낚시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낚시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수중에 그런 낚시 도구들이 버려진 게 많고 이게 연안에 살아가는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돌고래들이 계속 몸에 폐 낚시 도구가 걸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어린 돌고래가 이제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방해해서 결국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이라고 보는 거죠.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할 수 없는 게 딱 3개예요. 준설, 그러니까 바닷모래를 바닥에서 채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립,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바다의 형질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매립이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다 한가운데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한다든가 하는 건설 행위, 이 세 가지만 못하지 나머지 낚시, 레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사실은 해양 보호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행위 제한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뭔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건 다 어떤 구조적인 변경만 못하지 나머지 우리 인간들이 가서 뭐 거기서 마음대로 어업 활동, 뭐 낚시, 레저, 수영 다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 상상은 배를 타고 가다가 돌고래들이 이렇게 뛰어넘는 게 이게 저희는 즐거워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그게 계속 돌고래들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돌고래들이 모여서 먹이 활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육아도 하고 되게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린 돌고래들이 인간의 영향 혹은 외부의 인위적인 간섭 이런 데에서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야지 건강하게 이제 계속 크잖아요. 그래야지 전체 개체수도 늘어나면서 유전적 다양성도 그래야 확보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 확보도 어렵고, 심각한 감염병이라도 돌기 시작하면 전체 개체수가 너무 적은데 되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서 위험이 아직까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이 돌고래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선박 관광이 좀 대표적인데,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고래들이 모여서 이렇게 쉬거나 먹이 활동할 때 막 배들이 계속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중단을 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또 일부 돌고래 개체들은 배 쪽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취약한 개체들은 다른 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돌고래들이 배 쪽으로 오니까 야, 이 돌고래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오는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돌고래 전체 개체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닌 거죠. 이 돌고래들이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인 거죠. 인간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시간을 벌어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뭐 남방 큰돌고래 같은 연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멸종위기 해양 동물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그만큼 해양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해양 생태계가 좀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는 마음에, 저희들은 이 보호구역이 지금 신도리 일부에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주 연안이 참 소중한 곳이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곳이다 라는 걸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제한과 선박 관광의 금지, 이런 것도 또한 해양동물과의 공존, 또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